전쟁이 끝났는데 왜 우리의 지갑은 더 얇아지고 경제는 꽁꽁 얼어붙는 걸까요? 그건 바로 눈에 보이는 총구의 불꽃만 꺼졌을 뿐 글로벌 공급망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진짜 경제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막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때는 2026년 4월 8일입니다. 전 세계를 짓누르던 공포 속에서 미국과 이란이 마침내 이 주간의 한시적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발표 직후 한국 주식시장은 엄청난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7% 가까이 급등하며 이른바 축포를 쏘아 올렸죠. 사람들은 이제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다시 화려한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거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섬뜩하고 충격적인 대비가 발생합니다. 주식시장은 환호성을 지르며 폭등했는데 정작 모든 산업의 혈관 역할을 하는 국제 유가는 여전히 배럴당 90달러 선을 훌쩍 넘긴 채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최악의 지정학적 악재가 사라졌다면 기름값도 당연히 예전처럼 뚝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우리의 상식을 비웃듯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전쟁이 끝났는데도 기름값은 예전의 평화롭던 저유가 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단기적인 호재에 취해 솟구친 이 불안한 상승장 뒤에는 과연 한국 경제를 노리는 어떤 잔혹한 청구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포성이 머는 뒤에도 유가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비밀과 곧 들이닥칠 진짜 경제적 충격의 실체가 완벽하게 명확해지실 겁니다. 지금 이 기형적인 고유가 고착화에 숨겨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냉혹한 자본시장의 재편 과정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산이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는 걸 막으려면 지금 당장 중동의 지도 한가운데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길이 33km, 서울에서 수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바닷길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이곳이 막혔을 때 한국의 주유소 가격표는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당장 오늘 아침에도 경유 가득이요를 외치며 한숨을 푹 내쉬셨을 5톤 화물차 기사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운임은 몇 달째 그대로인데 한 달 기름값만 수십만 원이 더 깨지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10만 원 남짓 나오던 가스비 고지서가 20만 원을 훌쩍 넘겨버려 보일러 틀기가 무서운 원룸 자취생의 충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섬뜩한 경제적 청구서를 매일같이 받아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휴전이 선언됐으니 이제 유조선들이 다시 바다를 가로지르면 기름값도 예전처럼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독한 착각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나 최신 스마트폰 같은 첨단 제품은 가격이 비싸고 복잡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벼운 고부가가치 화물은 전쟁이 끝나면 화물기만 띄우면 그만입니다. 하늘길만 열리면 하루 이틀 만에 공급망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훨씬 저렴하고 흔해야 할 원유와 천연가스는 거대한 배관과 대규모 항만 저반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하늘로 나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계은행과 IMF의 경고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무참히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를 온전히 복구하는 데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전쟁은 끝났어도 폭격 맞은 송유관과 부서진 항구는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무겁고 싼 에너지가 비싸고 가벼운 첨단 제품보다 공급 회복이 훨씬 느리다는 이 기막힌 구조적 반전이 바로 고유가를 끈질기게 붙잡아두는 진짜 이유입니다. 충격은 원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방과 전력 생산의 핵심인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 즉 LNG 수출 물량의 19%가 전쟁 기간 동안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공백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수입 비용은 단기간에 무려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100원에 사오던 국가의 필수 에너지를 140원에 사오면서 대한민국 전체 국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다 건너 미국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뼈아픈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거대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평소 쌓아둔 막대한 양의 전략 비축기 시스템을 즉각 가동하며 시장의 가격 발작을 완벽하게 흡수했습니다. 자체적인 공급망과 방어 체계가 튼튼하게 작동하니 글로벌 유가 변동에도 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중동 의존도가 압도적인 한국은 어떨까요? 자체적으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 대체 공급망마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동의 물리적 인프라가 마비되자 그 폭등한 수입 비용을 방어할 어떤 완충지대도 없이 고스란히 국민의 지갑과 기업의 장부로 떠안게 된 것입니다. 물리적인 파괴와 최소 3년이라는 잔혹한 복구의 시간, 이것이 휴전이라는 달콤한 단어 뒤에 숨어있는 파괴된 에너지 공급망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진 에너지 혈관은 한국의 주요 수출 기업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치명상을 입히게 될까요? 우리 기업들이 입게 될 치명상은 단순히 공장 가동 비용이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널리 퍼져 있는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곧 거대한 상승장이 올 것이라는 환상부터 산산조각 내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주가가 오르는데 유가가 금리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면 과연 상승장이 가능할까요? IMF가 최근 발표한 춘계 보고서를 보면 섬뜩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최대 1%포인트나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겨우 1%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 세계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수천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당장 우리 일상을 돌아보겠습니다. 영끌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매달 이자 갚기도 벅찬 30대 직장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휴전으로 끝났으니 대출 이자가 조금은 내려가겠지 기대했지만 은행의 대출 금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생이 마주한 현실은 더 차갑습니다. 막대한 원가, 부담에 짓눌린 대기업들이 당장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반토막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 곳곳에서 이 숨막히는 경제적 타격을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역설이 발생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인공지능과 혁신 소프트웨어 같은 최첨단 산업이어야 맞습니다. 이들은 혁신적일수록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무형의 가치로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그런데 땅속에서 캐내는 가장 구시대적인 물리적 자원인 원유가 가장 미래지향적인 첨단 기업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니 글로벌 물류비와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서버 냉각 전력비가 폭등하고 결국 이 무거운 구산업이 혁신기업의 마진율마저 잔인하게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우리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의 뼈아픈 역사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총성이 많고 외교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름값이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한 번 어긋나버린 글로벌 에너지 질서는 무려 1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전 세계의 고유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일시적인 가격 충격이 아니라 경제의 기초체질 자체를 병들게 만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던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제는 차갑게 식어버리는 최악의 경제 질병을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끈질기게 유지해온 연준은 이제 시장을 달래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가 다시 모든 물가를 밀어올리면서 연준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끈적하게 달라붙은 물가를 잡기 위해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의 책상 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바다 건너 프랑스의 대처를 보면 우리의 취약한 구조가 더욱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프랑스는 국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70%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거대한 에너지 방어막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두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글로벌 기름값이 폭등해도 프랑스의 전력 생산 단가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평온합니다. 기업들의 공장 가동 비용이 갑자기 2배로 뛰는 일도 그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는 연쇄 반응도 효과적으로 방어해냅니다. 반면 화력발전과 수입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의 구조는 어떨까요? 국제 유가가 오르는 즉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은 곧바로 수출기업들의 산업용 전기요금 폭탄으로 날아옵니다. 우리 기업들은 죽어라 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비싼 에너지 비용을 치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헛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익이 말라버린 기업은 새로운 채용과 투자를 멈추고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지갑은 얇아지는데 마트의 물가는 계속 오르는 끔찍한 구조적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휴전 이후 찾아올 상승장이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는 이처럼 끈질기고 구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혹한 고유가와 고금리의 늪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천문학적인 불을 쓸어담고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 거대한 부의 이동은 어느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돈의 물꼬가 향하는 곳 많은 언론이 지목하는 곳은 바로 폐허가 된 중동의 재건 현장입니다. 2026년 기준 중동 지역의 인프라 건설 시장 규모는 약 2,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00조 원에서 넓게는 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은 우리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으로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킬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700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돈잔치가 과연 우리 경제를 살릴 구명줄이 될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속 빈 강정일까요? 당장 우리 주변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벽부터 무거운 짐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기사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는 중동 특수로 돈이 쏟아진다고 떠들지만 당장 주유소 전광판에 찍힌 리터당 2,500원이라는 경유 가격에 숨이 막힙니다. 이번 주말 큰맘 먹고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려던 4인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폭등한 항공 유료할증료와 미친 듯이 오른 렌터카 비용을 보고 결국 숙박 예약을 취소하고 맙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20대 자취생은 평소와 똑같이 전기를 썼는데도 앞자리가 바뀐 요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중동에서 수십조 원의 공사를 따온다는데 왜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은 점점 더 빠르게 털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기막힌 역전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첨단 반도체나 고부가 가치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의 이익률이 단순히 모래와 시멘트를 붓는 해외 건설 현장의 이익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조업의 이익은 바닥을 뚫고 추락하는데 특정 인프라 기업들만 표정 관리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환율과 에너지 의존도라는 거대한 족쇄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공장을 돌리는 때 필요한 에너지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긴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환율이 올랐다는 건똑 같은 1달러 짜리 기름을 사올 때 과거에는 1,200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1,400원, 1,500원을 생돈으로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피땀 흘려 달러를 벌어오면 뭐합니까? 그 돈이 국내 경제의 온기를 돌게 하기도 전에 멈출 수 없는 용광로와 반도체 라인을 돌리기 위해 비싼 달러를 주고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사와야만 합니다. 결국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 다시 값비싼 기름값과 가스값으로 둔갑해 중동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 공룡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잔인한 공급망 구조가 완성됩니다. 재건 특수라는 화려한 조명 뒤에서 우리 경제의 진짜 근간인 수출 제조업은 살인적인 수입 물가와 원가 압박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에너지 굴레를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뜻밖의 국가 파키스탄의 사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파키스탄은 만성적인 전력난과 수입산 화석연료 가격 폭등으로 국가, 무도 위기까지 몰렸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최근 놀라운 생존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자 공장 지붕은 물론이고 빈 공터마다 태양광 패널을 미친 듯이 깔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름배와 가스관에 국가의 명운을 맡기는 대신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는 2026년 현재 파키스탄의 일부 산업단지들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며 무서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국가인 한국이 인프라 후진국이라 여겼던 파키스탄의 생존 방식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하는 굴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재건의 시간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수입 물가, 폭등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 경제의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인한 원가 압박의 굴레 속에서 버티지 못한 자들의 시체를 밟고 일어나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조용하고 섬뜩한 생존 게임의 진짜 규칙을 파헤쳐봐야 합니다. 벼랑 끝 생존 게임의 승자를 가르는 첫 번째 규칙은 바로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2026년 4월 마침내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며 이제 곧 V자형 반등장, 즉
주가가 단숨에 회복하는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전과 같은 뜨거운 묻지마 상승장은 오지 않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한 번 산산조각난 글로벌 공급망과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살인적인 물가는 절대 하루아침에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자형의 길고 험난한 회복안이 어쩌면 불확실성 자체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뉴노멀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거대한 변화는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안보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탱크와 전투기가 안보였다면 이제는 에너지가 곧 경제 안보의 전부입니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시리아 한 나라의 재건에만 무려 2001 16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합니다. 중동 전체로 보면 천문학적인 돈이 풀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자금은 결국 글로벌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대한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살아남기 위해 중동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필사적으로 줄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소형 원전 같은 자체 에너지 인프라에 국가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와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이 구조적 굴레를 뜯어고쳐야 할까요? 해답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공급망의 철저한 재편입니다. 중동발 에너지에 목을 매는 지금의 기형적인 수입 포트폴리오를 깨부숴야 합니다. 중남미나 아프리카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기업 스스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급자족 시스템을 무조건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확실한 가격 전가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원가가 10% 오를 때 내 제품 가격을 15% 올려도 고객이 살 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 바로 이 뾰족한 무기를 가진 기업만이 인플레이션 장기화의 늪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전쟁 이후의 세상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안전합니까? 지금은 남들이 화려한 재건 테마주라며 빚을 내어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절대 같이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꾸준한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즉 무서운 원가, 압박을 견뎌낼 진짜 체력이 있는 곳으로 자산을 냉정하게 재배치해야 합니다. 금리가 당장 뚝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고물가와 고환율이 최소 3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뼈아픈 가정하에 철저하게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지금의 휴전은 고가 터진 상처를 잠시 천으로 덮어둔 일시적인 봉합일 뿐입니다. 만약 지정학적 갈등의 불씨가 다시 타올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거나 자원 무기화가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유자형 회복마저 목이 꺾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L자형의 끔찍한 장기 침체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낙관론에 취해 한 곳에 모든 자산을 쏟아붓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끌어다 쓰는 것은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스스로 계좌를 불태우는 가장 확실하고 위험한 지름길입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여러분은 다가올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비해 지금 당장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바꾸실 계획입니까? 여러분의 냉철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